브리게르 주교님이 자신의 후임자를 미리 추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후임자로는 사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앵베르 주교님, 바로 이제 브리게르 주교님 뒤를 이어서 2대 대목구장으로 오시는 앵베르 주교님이죠. 이 앵베르 주교님을 이제 극동 대표부장이었던 운피에레스 신부님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나의 후임으로 이분이 하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서만자로 향하셨는데요. 서만자에서 누굴 만났어요? 모방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모방 신부님이 사천 대목구장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선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모방 신부님과 만났고 이곳에서 이제 서만자에서 브리게르 주교님이 이제 많이 기다렸고 많이 참았어요. 드디어 1835년 1월 9일에 왕 요셉을 북경으로 파견을 하면서 조선 신자들과 최종적으로 담판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이 조선 교우들이 뭔가 주교님을 반기지 않고 주교 이제 내가 입국하는 것을 원하지 않나? 이런 걸 많이 느끼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교우들에게 이제 나를 받아들여라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1835년 겨울에 주교님이 입국하기로 그런 계획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국하기 위해서 이제 주교님이 또다시 마가자로 이동을 하게 되시는데 마가자로 이동하기 전에 주교님이 겪어야만 했던 여러 가지 난관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선에 가긴 가야 되는데 너무나 난관이 많아요. 하지만 브리게르 주교님은 오직 조선에 대한 사랑과 이 열정으로 그 모든 것을 계속 이제 참아내셨습니다. 이제 주교님의 여행기나 서한을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단순히 여정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몸도, 그러니까 몸이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약했어요. 처음부터 약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이 피로와 이질, 고통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점차 이제 몸이 약해지셨는데요. 피로하고 무덥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이질에 걸렸다. 근데 나에게는 휴식이 필요했지만 그렇게 해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발걸음을 빨리 재촉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서양인 신분이 노출돼서, 주교의 신분이 노출돼서 박해가 일어날까봐 그 조심스러운 중국인 안내자들의 마음을 주교님이 또 모른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주교님은 임종에 처한 해수병자처럼, 발작하는 사람처럼 그러한 고통을 견디셔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정의 힘듦, 몸의 괴로움도 있지만 이제 정신적으로는 이제 이런 갈등들, 비협조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지도가 그 브리게르 주교님의 이 여정인데요. 이제 시암부터 해서 페낭 이렇게 마가자까지 이르기까지 보면은 지게에서 태원부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이 지게 위에가 북경이거든요. 근데 북경이나 이쪽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관할하는 구역이었기 때문에 쉽게, 그러니까 허가가 없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돌아서 가야만 했었습니다. 이 포르투갈 선교사들과의 갈등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은 교황청에서 포르투갈의 그 보호권을 제한하려고 이제 여러 방법들을, 중국의 전교 지역들을 재편성하고, 또 이제 교황청 직속의 대목구, 이 조선 대목구처럼 이 대목구들을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이것에 굉장히 불만이 컸어요.
사실은 뭐 자기들 이 구역을 빼앗기는 거고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대목구가 새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해서 저항을 많이 하고 이 신임 대목구장이 그곳에 부임하는 그 길을 계속 방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게이르 주교님도 방해를 받은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자신이 쓴 허가증을 지니지 않은, 이 포르투갈 선교사가 쓴 허가증을 지니지 않은 그 어떤 선교사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받아들이면은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교우촌에서 주교님이지만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니까. 자기들 이제 관할하는 주교님이. 이 포르투갈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이 대목구장은 횡령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횡령자들을 이렇게 방해하고, 그래서 이제 핍박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유방제 파치피코 신부님이 이 포교성성에서는 이분이 조선에 입국을 해서 이제 브리게이르 주교님이 입국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겼는데, 사실은 이 유방제 신부님이 자신의 역할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소통의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방제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움피에레스 신부님의 명령을 듣고, 포교성성 극동 대표부의 명령을 듣고 조선 선교사가 되었다고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북경에 도착할 때까지도 사실은 이 조선이 독립된 어떤 대목구로 설정이 되었다는 것과 브리게이르 주교님이 대목구장에 임명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준비를 맡은 임무를 받았다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근데 그 후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때에 이분이 본인의 소속이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 파리예방 정교회에서 조선을 확실히 맡겠다고 결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내 장상이 움피에레스 신부님인지 그리고 브리게이르 주교님인지 이것도 이제 조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유방제 신부님 그 자체로서는 또 이제 조선 선교가 유럽인도 중국인도 할 수 없고 오직 조선인 그 사제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조선인의 교회는 조선인들이 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더불어서 조선 내에서는 박해 때문에 입국이 어려우니까 브리게이르 주교님의 그 입국에 대해서 유방제 신부님도 좀 비협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브리게이르 주교님으로서는 계속해서 포르투갈 선교사들의 방해나 이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브리게이르 주교님은 유방제 신부가 자신의 입국을 거절하고 있다. 그가 조선인 교우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나를 이렇게 막는 것 같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또 유방제 신부님이 이 보고서를 쓰는 서한들을 봤을 때 브리게이르 주교님에게 보내는 서한은 보고도 잘 안 하고 그런 경칭도 생략하고 그 이분의 입국에 대해서 좀 비협조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내적인 그 힘듦이 더 컸을 것 같아요. 몸의 힘듦보다도 이 선교사들과의 계속 이런 알력 때문에 그것도 봐야 되고 이제 그 갈등과 또 자신의 협조자가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제 조선 교우들조차 주교님을 환영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주교님이 굉장히 이게 낙담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주교님이 그 조선 교우들이 보낸 서한 2통을 받았는데, 사실 이제 처음에 1824년에 그들이 이 서한을 교황청에 서한을 보낼 때에 어떤 외교적인 방법, 그 배를 보내서 좀 이제 외교 친화적인 방법으로 공식적인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또 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교님의 입국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서한에는 아무래도 여기에 박해도 있고 그렇게 입국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교황님의 친서를 지닌 사절단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와서 선교 허락을 받는 게 우리가 보기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브리기에르 주교님은 오히려 그것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주교님은 이 여러 상황 속에서 이들이 나의 입국을 거부하는 건가? 라고 느끼셨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왕 요셉을 북경으로 파견하면서 조선 교우들과 이 교섭을 시도를 하셨는데요. 이 조선 교우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주요 지도자 6명 중에 4명은 주교님의 입국을 지지하고 2명은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조선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주교님이 입국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서한을 또 보내니까 이 브리기에르 주교님이 이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왕 요셉을 통해서 강경한 어조의 서한을 조선 교우들에게 보냅니다. 거기에는 대목구장의 이 교황님이 파견하는 대목구장의 입국을 방해하는 시도는 파문당할 죄다. 이것은 교황님의 교령이다. 라고 강경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제 서한을 보내니까 조선 교우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더 파문당하는 건 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큰 충격을 받고 주교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1835년 겨울에 만주 봉황선 변문에서 이제 만신이라는 그 글자를 신호로 주고받아서 만나서 입국을 합시다라고 결정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입국을 하기 위해서 브리게이르 주교님이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시냐면은 마가자로 향하게 되셨습니다. 여기에 이를 때까지 브리게이르 주교님은 이렇게 또 쓰셨어요. 이 상황이, 그리고 자신의 이 체력이나 이런 모든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 주교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은 아주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운명을 하느님의 두 손에 맡겼습니다. 나는 하느님 섭리의 품 안에 내 한 몸 던져 중도에서 죽거나 불가항력에 의해 저지당하지 않는 한 내 다른 박질의 종착지에 이를 때까지 머리를 숙이고 위험들을 가로질러 달릴 것입니다. 이 조선을 향한 브리게이르 주교님의 마음이 이렇게 깊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교님이 어쩌면 내가 조선에 못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조선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느님 섭리라면은 내가 그 모든 것을 받아 안고 나는 끝까지 가겠다 라고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마가자에는 1835년 10월 19일에 도착을 하셨는데요. 본래는 이곳에 보름 정도 머무르면서 좀 이제 몸을 추스릴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이제 이날은 오전에도 주교님이 식사도 잘 하시고
다른 때처럼 이렇게 속을 개워내거나 이런 일 없이 괜찮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오늘 주교님 컨디션이 좋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래서 낮 동안에도 독서도 하시고 또 중국인 고 신부님이란 분하고 또 대화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녁 식사 후에 중국 풍습대로 발을 씻으시고 면도를 하고 이 변발 중국식 이 따가는 도중에 두통을 호소하시더니 이제 그대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 고 신부가 급하게 브리기르 주교님께 종부 성사를 주었고, 1시간 뒤에 저녁 8시 15분경에 주교님이 43세로 선종을 하셨습니다. 주교님의 마지막 말씀은 프랑스어로 예수 마리아 요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교님이 결국에는 조선에 입국하지 못하시고 마가자에서 선종을 하셨는데요. 주교님이 선종하기 전에 또 조선 교회를 위한 또 여러 가지 조치를 미리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